가장 완벽하다고 믿었던 15년의 결혼 생활이 단 5초 만에 지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쩌면 당신이 지금 덮고 있는 따뜻한 이불 옆에서 당신의 배우자가 세상에서 가장 비릿한 배신의 흔적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 2분만 투자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90%의 사람들이 눈감아버리는 사소한 위화감이 어떻게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꿨는지, 그리고 그가 선택한 가장 잔혹하고 정교한 복수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도심의 소음조차 숨을 죽인 새벽 2시, 진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꺼진 TV의 검은 화면 속에 비친 자신의 유령 같은 실루엣을 응시하고 있었다. 평소라면 벌써 대여섯 통은 보냈을 걱정 섞인 문자도 이제는 의미가 없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뢰라는 견고한 성벽을 쌓아 올렸다고 믿었건만 최근 그 성벽의 틈새로 습하고 불쾌한 곰팡이 냄새가 스며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띠리링 신경질적인 전자음이 정적을 찢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거실을 덮친 것은 진한 와인향과 담배 연기가 뒤섞인 악취였다. 수지였다. 그녀는 신발을 벗는 것조차 버거운지 벽을 짚고 비틀거렸다. 안 자고 있었어? 초점이 풀린 눈,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평소 그녀의 스타일과는 거리가 먼 짧은 검은색 펜슬 스커트. 수지는 진우의 시선을 회피하며 욕실로 직행했다. 곧이어 들려오는 차가운 샤워기 물소리. 진우는 허탈한 한숨을 내쉬며 그녀가 거실 바닥에 허물처럼 벗어놓은 옷가지들을 집어들었다. 평소처럼 세탁기에 넣으려던 그 순간 진우의 손끝에 소름 끼치는 이질적인 촉감이 닿았다. 치마 뒷부분, 허벅지 근처에 묻은 희고 걸쭉한 얼룩. 진우의 사고는 그 자리에서 정지했다. 그것은 단순한 술자리에서의 실수로 묻을 수 있는 소스가 아니었다. 남자의 본능이 내척 수액을 타고 강렬한 경고를 울렸다. 코를 가까이 대자 비릿한 단백질의 냄새가 폐부 깊숙이 박혔다. 누군가의 저속한 승전보가 아내의 옷 위에서 비웃듯 빛나고 있었다. 심장이 늑골을 뚫고 나올 듯 요동쳤다. 당장 욕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이게 대체 뭐냐고 울부짖고 싶었다. 하지만 진우는 40대의 가장이었고 냉혹한 사회생활을 통해 충동적인 분노가 가져올 파멸을 뼈저리게 학습한 사내였다. 지금 소리를 지르면 증거는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갈 것이고 그녀는 또다시 완벽한 거짓말로 발뺌할 것이다. 진우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 치욕스러운 얼룩을 근접 촬영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도려나가는 기분이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주방에서 지퍼백을 가져와 아내의 치마를 마치 맹독을 가진 짐승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담았다. 그리고 그것을 서재 깊숙한 금고 안에 은밀히 숨겼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수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침대로 기어들어갔다. 젖은 머리에서 풍기는 향긋한 샴푸 향기가 오히려 역겨움을 자아냈다. 진우는 침대맡에 앉아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다. 옆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고른 숨소리가 마치 자신을 비웃는 환청처럼 들렸다. 내 모든 청춘을 바쳐 지켜온 이 가정이 고작 이런 비릿한 얼룩 하나에 무너지는 것인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진우는 이른 아침 넥타이를 매며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그는 더 이상 사랑에 눈먼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먹잇감을 놓치지 않는 냉혹한 사냥꾼이 되어야 했다. 진우는 출근길에 강남의 한 오피스텔 단지에 위치한 민간 조사 기업의 문을 두드렸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건 거대한 연극의 첫 번째 단추를 끼우게 된다. 어둠 속에서 사냥꾼의 눈을 뜨기로 결심한 진우는 다음 날 아침 곧바로 강남의 한 오피스텔 단지로 향했다. 화려한 고층 빌딩들 사이 간판조차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그곳의 문을 열자 찌든 담배 냄새와 묘한 긴장감이 진우를 반겼다. 책상 너머에 앉아있던 탐정 강석은 진우가 내민 사진을 보더니 눈썹을 까딱였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겠네요. 어제 상황인가요? 진우는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네,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강석은 익숙하다는 듯 서류 한 장을 밀어내며 말을 이었다. 증거사진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정은 냉정하거든요. 정확히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움직일 수 없는 영상으로 잡아야 합니다. 특히 이런 야외에서의 흔적이라면 상대 남자가 꽤 대담하거나 장소가 아주 은밀하다는 뜻이죠. 진우는 주저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거액의 착수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무너진 자존감을 되찾아줄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그 여자가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에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게. 강석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는 한번 문목표물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유형의 분류는 패턴이 아주 명확하거든요. 진우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고작 전문가의 패턴이라는 단어 하나로 요약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비참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평소와 다른 향기를 풍기거나 갑자기 휴대폰을 숨기기 시작했나요? 그런 작은 신호들이 사실은 거대한 폭풍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무실을 나오는 진우의 머리 위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졌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그 새벽의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다. 이제부터는 철저한 연극의 시작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연기자가 되었다. 낮에는 대기업 팀장으로서 수십 명의 부하 직원을 이끌고 회의를 주도하는 유능한 리더였지만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는 싸늘한 사냥꾼의 가면을 썼다. 아내 수지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아니, 오히려 평소보다 더 상냥했다. 그녀가 정성스레 차려낸 된장찌개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를 때마다 진우는 금고 속에 숨겨둔 그 치마의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환각에 시달렸다. 여보, 요즘 피곤해 보여. 회사 일이 많이 힘들어? 수지가 다정한 손길로 찌개 속 두부를 진우의 앞접시에 덜어주며 물었다. 그 따뜻한 배려가 진우의 위장을 뒤틀어 놓았다. 저 다정한 손이 어젯밤 누구의 몸을 더듬었을지 상상하자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그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밥 한 숟가락을 삼켰다. 응, 연말이라 프로젝트가 좀 몰리네. 당신도 요즘 외출이 잦던데 피곤하진 않고? 응, 친구들 좀 만나고 운동 다니는 거지 뭐. 나라도 활기차게 있어야 당신 기운 나지. 수지의 대답에는 막힘이 없었다. 15년을 함께 산 아내의 얼굴이 이토록 낯설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추호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 배신보다 무서운 것은 저태연함이라는 사실을 진우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런 상황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당장 소리를 지르고 싸우겠지만 진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법적 대응을 위해 감정을 죽이고 완벽한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우의 입장이라면 당장의 분노를 터뜨리는 것과 확실한 증거를 위해 참는 것 중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진우의 선택이 과연 정답이었을까요? 며칠 뒤 오후 회의실 구석에서 진우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탐정 강석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타깃 이동 시작. 오늘은 평소보다 차림새가 화려합니다. 목적지는 시외 외곽 쪽입니다. 주먹을 꽉 쥔 진우의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깊게 패였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강석의 추적은 치밀했다. 그는 이미 수지의 차에 초소형 위치 추적기를 부착했고 그녀가 자주 가는 브런치 카페와 요가 센터 주변에서 잠복하며 완벽한 동선을 파악해둔 상태였다. 수지의 차는 도심을 벗어나 경기도 인근의 한적한 유원지 근처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평일 오후 등산객조차 뜸한 그곳에서 수지는 낯선 검은색 SUV 옆에 차를 세웠다. 강석은 멀리 떨어진 덤불 뒤에서 고배율 렌즈를 장착한 카메라를 고정했다. 이제 가려져 있던 베일이 완전히 벗겨질 시간이었다. 수지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렌즈를 통해 선명하게 포착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우와 있을 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금지된 욕망이 빚어낸 생경하고 화사한 표정이 감돌고 있었다. 그 표정을 확인하는 순간 진우는 자신이 지켜온 세계가 완전히 산산조각 났음을 직감했다. SUV에서 내린 남자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다.
탄탄한 체구에 세련된 옷차림, 얼핏 보기에도 진우와는 다른 종류의 매끄러움을 가진 사내였다. 수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남자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마치 오랫동안 굶주린 사람처럼 두 사람은 주변의 시선조차 의식하지 않은 채 격렬하게 입을 맞췄다. 강석의 셔터는 쉴 새 없이 돌아갔다. 찰칵, 찰칵, 무음 셔터 속에서도 공기는 얼어붙는 듯했다. 두 사람은 남자의 차에 올라타더니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차체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며 강석은 담배를 입에 물었다가 이내 내려놓았다. 야외라니 보통 대담한 게 아니구만. 강석은 혼잣말을 내뱉으며 영상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한참 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산책로 깊숙한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곳은 일반적인 등산로가 아닌 아는 사람만 아는 은밀한 샛길이었다. 수지는 남자의 손을 잡고 아이처럼 웃고 있었다. 남자는 수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고 수지는 자지러지듯 웃으며 그의 가슴을 툭 쳤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막 시작한 연인들의 달콤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진우에게 그 광경은 자신의 심장을 날카로운 메스로 긋는 고통일 뿐이었다. 진우는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강석이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사진들을 확인했다. 모니터 너머로 보이는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해 귀를 막고 싶었다. 40대의 남성에게 배신이란 단순히 마음이 떠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이 일구어 온 삶의 기반, 자부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설계가 통째로 무너지는 사회적 살인에 가깝다. 진우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엎어버렸다. 이제 진짜 복수의 무대가 펼쳐질 차례였다. 여러분, 사랑이 증오로 변하는 순간 인간은 얼마나 냉혹해질 수 있을까요? 진우가 준비한 복수의 칼날은 단순한 이혼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지와 그 사내가 감히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연 진우가 준비한 마지막 일격은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진우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강석이 보내올 다음 보고를 기다렸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심판의 무대만이 남았다. 수지가 스스로 파남정 속으로 깊숙이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며 진우는 가슴속 응어리가 차가운 복수심으로 화해가는 것을 느꼈다. 이제 곧 그녀가 가장 찬란하게 웃는 순간에 가장 어두운 지옥을 선물할 참이었다. 이 연극의 결말은 비극이겠지만 사냥꾼인 그에게는 가장 완벽한 카타르시스가 될 것이다. 평범한 일상 아래 도살인 배신은 가장 고요한 곳에서 그 본색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탐정 강석이 보내온 실시간 추적 정보는 진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잔혹했습니다. 평일 오후 도시의 시끌벅적한 열기가 식어갈 무렵 경기도 인근의 한적한 유원지 산길, 그곳은 등산객의 발길조차 끊긴 아는 사람들만 아는 은밀한 미로와도 같았습니다. 수지의 흰색 세단이 익숙하게 숲길 공터에 멈춰섰고 곧이어 낯선 검은색 SUV 한 대가 그 옆을 지키듯 정차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당신이 모르는 낯선 차 옆에 서 있는 그 순간을요. 심장이 내려앉는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한 세상이 무너지는 공포일 것입니다. 강석은 멀리 떨어진 덤불 뒤에서 숨을 죽인 채 고배율 렌즈를 장착한 카메라를 고정했습니다. 렌즈 너머로 포착된 남자의 모습은 진우의 자존심에 다시 한번 날카로운 칼질을 했습니다. 그는 30대 후반의 최성재, 탄탄한 체구에 세련된 옷차림, 얼핏 보기에도 진우와는 다른 종류의 매끄러움과 여유를 가진 사내였습니다. 수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마치 오랫동안 굶주린 사람처럼 최성재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의 시선조차 의식하지 않은 채 격렬하게 입을 맞추었고 강석의 셔터는 그 치욕스러운 순간들을 쉴 새 없이 기록해 나갔습니다. 찰칵찰칵, 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진우의 15년 결실이 하나씩 조각나고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남자의 SUV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차체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광경을 보며 강석은 혀를 찼습니다. 야외라니 보통 대담한 게 아니구만. 강석의 혼잣말과 함께 영상 녹화 버튼이 눌렸습니다. 한참 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산책로 더 깊숙한 곳, 나무가 우거진 은밀한 샛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최성재의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진우에게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금지된 욕망이 빚어낸 생경하고도 화사한 표정이었습니다. 자기야, 오늘은 진짜 안 가고 싶다. 수지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도청장치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걱정 마. 금방 또 시간 만들게. 최성재의 능청스러운 대답에 수지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같은 시간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있던 진우는 강석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사진과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심장을 날카로운 메스로 긋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 아내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40대 남성에게 배신이란 단순히 사랑이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일구어 온 삶의 기반과 미래에 대한 모든 설계가 통째로 무너지는 사회적 살인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주먹을 꽉 쥔 진우의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깊게 패였지만 이제 고통은 차가운 복수심으로 치환되었습니다. 이걸 보고도 참아야 한다니. 진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강석의 추가 보고서는 최성재의 추악한 정체를 더욱 적나라하게 폭로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엔 번듯한 대형 카페 사장이었지만 사실 무리한 확장과 투자 실패로 거액의 빚더미에 앉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중견기업 사주의 막내딸과 성대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최성재는 수지에게 접근해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내며 자신의 빚을 갚고 있었고 수지는 그것도 모른 채 남편이 피땀 흘려 벌어온 돈을 그놈의 빚잔치에 보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륜 상대가 당신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그 비참함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최성재는 전형적인 꽃뱀 사기꾼이었던 셈입니다. 진우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엎어버렸습니다. 사랑이 끝난 자리에는 지독한 증오의 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쥐고 흔들 때 인간은 가장 비참하게 무너진다. 진우는 40년 넘게 세상을 살며 배운 이 냉혹한 진리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의 머릿속에는 단순한 분노가 아닌 정교하고 치밀한 사회적 매장의 지도가 그려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배신의 대가를 단 1원까지도 처절하게 받아내려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지나치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악하는 법,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꼭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진우라면 이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장 그 숲으로 달려가 그들의 멱살을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거대한 파멸을 위해 한 걸음 물러나 기다리시겠습니까? 사실 99%의 사람들은 여기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일을 망칩니다. 하지만 진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변호사의 명함을 꺼내며 강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제가 직접 움직일 차례군요. 진우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에 단 한 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교한 계획. 그것은 15년의 신뢰를 배신한 아내와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자신의 신분 상승을 꿈꾸는 비겁한 남자를 향한 마지막 선고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진우의 침착함입니다. 만약 당신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휴대폰을 뒤지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확실한 물증을 확보할 때까지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설픈 의심은 상대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만 줄 뿐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복수라고 남겨주시면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가장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별 가이드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당신의 권리를 영영 되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연극은 절정을 향해 치닫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남편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으며 그 사내의 달콤한 속삭임에 취해 있겠지만 그녀가 딛고 있는 그 숲길은 이미 진우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될 그녀의 미래. 최성재 역시 자신이 가꾼 화려한 야망의 성벽이 단 한 장의 사진으로 무너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재 씨, 우리 나중에 같이 가게 하나 더 낼까? 수지의 질문에 최성재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미소가 잠시 후 어떻게 일그러질지 상상만으로도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진우는 차키를 챙겨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그의 눈앞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선명한 복수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수지가 가장 좋아하는 빈티지 와인을 사러 마트로 향할 것입니다. 그 와인이 축배가 될지 아니면 그녀의 인생을 붉게 적실피해 눈물이 될지 다음 장에서 펼쳐질 그 소름 끼치는 대면과 최후의 심판을 기대해 주십시오. 당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당신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다음 피해자는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 진우의 차 전조등이 도로를 날카롭게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그는 마트에 도착해 가장 화려한 리본이 달린 와인을 골랐습니다. 점원은 선물하시나 봐요. 좋은 날인가 보네요 라며 웃었지만 진우는 대답 대신 기괴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요. 아주 좋은 날이죠. 15년의 거짓이 끝나고 진실의 칼날이 춤을 추기 시작할 날이니까요. 수지가 샤워 가운을 걸치고 촉촉한 머리카락을 털며 나올 때 그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는 곧 비명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었을 때 먹어야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는 말처럼 진우는 그 서늘한 카타르시스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갔습니다. 과연 산길 공터에서 펼쳐질 그들의 마지막 연극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곳에 남겨진 진우의 하이빔은 무엇을 심판하게 될까요?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파멸 말입니다. 배신을 마주한 인간의 이성은 차가운 얼음보다 더 서늘하게 벼려지는 법입니다. 진우는 탐정 강석이 전송한 적나라한 증거들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채 최성재의 카페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한 시각, 진우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쓴 에스프레소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사진 속에서 보았던 그 매끄러운 얼굴의 남자가 직접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주문하신 에스프레소 나왔습니다. 최성재는 비열한 진실을 감춘 채 상냥한 미소를 지었지만 진우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최성재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여는 순간 그의 손등 근육이 눈에 띄게 경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어젯밤 산길에서의 노골적인 영상 캡처본과 그가 재벌가 딸과 찍은 웨딩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최성재 씨, 커피 맛이 좀 쓰군요. 당신 인생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진우의 낮은 목소리가 최성재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겁에 질린 최성재는 주변을 살피며 무릎을 꿇듯이 몸을 굽혔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쪽 아내가 먼저 유혹한 겁니다. 비겁한 변명을 내뱉는 그를 보며 진우는 경멸 어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살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 오늘 저녁 내 아내를 어제 그 장소로 불러내. 토를 달거나 연락하면 이 자료는 예비장인 어른 책상 위에 제일 먼저 올라갈 거다. 그날 밤 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해 수지에게 고급 와인을 권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아서 준비했어. 당신도 고생 많았잖아. 진우의 다정한 연기에 속은 수지는 남편의 무능함을 속으로 비웃으며 와인을 음미했습니다. 하지만 그 피부 아래에는 불과 몇 시간 전 산길에서 최성재와 나눴던 거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죠. 수지가 최성재의 긴급한 연락을 받고 집을 나설 때까지 진우는 완벽한 배웅을 마쳤습니다. 잠시 후 어둠이 짙게 깔린 산길 공터. 수지는 반갑게 최성재에게 다가갔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과 거친 손길이었습니다. 야, 너 미쳤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지게 생겼잖아. 다신 연락하지 마. 이 더러운 년아. 최성재는 준비된 연극처럼 수지를 바닥으로 거칠게 밀쳐버린 뒤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믿었던 내연남에게 버림받은 수지의 눈에 경악과 비참함이 소용돌이치던 그 순간
공터의 어둠을 찢으며 강렬한 하이빔이 켜졌습니다. 전조등의 백색광이 수지의 시야를 마비시켰고 빛을 등진 채 진우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수지 앞에 사신처럼 우뚝 선 진우의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심판대였습니다. 여보, 산책하기엔 너무 늦은 시간 아닌가? 진우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수지는 숨조차 쉬지 못하고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단 한 번의 비명과 함께 무너져 내리는 파열음이 정적 속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 씨, 이건 그러니까. 수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렸습니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그녀가 샤워하러 갔을 때 찍었던 그 비릿한 흔적의 사진을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설명할 기회를 주러 온 게 아니야. 수지야. 여러분, 사랑이 증오로 변하는 순간 인간은 얼마나 냉혹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이 아는 그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면 감정적으로 폭발하기 전에 진우처럼 냉정한 사냥꾼의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섣부른 추궁은 상대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만 벌어줄 뿐입니다. 지금 당장 배우자의 행동 패턴이 바뀌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확실한 대처법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달콤한 미련은 결국 이렇게 처참한 얼룩으로 남게 됩니다. 배신의 끝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중한 사람을 기만하고 있다면 이 하이빔이 당신을 비추기 전에 멈추시길 바랍니다. 진우의 차가운 눈빛이 수지의 일그러진 얼굴을 훑고 지나갈 때 공기 중에는 오직 배신의 대가라는 씁쓸한 냄새만이 감돌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싶었던 분노는 이제 단단한 이성으로 굳어져 수지의 영혼을 조각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움켜쥐고 있는 흙바닥의 차가움은 앞으로 그녀가 견뎌야 할 긴 겨울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집으로 와. 내 짐은 이미 다 내놨으니까. 미련 없이 차를 돌리는 그의 백미러 속으로 하이빔의 잔상 속에 홀로 남겨진 수지의 그림자가 기괴하게 일그러지며 멀어져 갔습니다. 심판의 날은 그렇게 한 남자의 냉혹한 선언과 함께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처절한 복수의 끝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진정으로 가정을 지키는 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진우는 정적이 찾아온 거실로 돌아가 15년의 세월을 단절시키는 마지막 서류들을 정리할 것입니다. 이혼 협의, 재산 분할 포기 각서, 그리고 상간남에 대한 소송 서류들까지. 40대 남자의 복수는 결코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서류와 숫자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매장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세월이 얼마인데. 집으로 찾아와 울부짖는 수지에게 진우는 식탁 위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탐정이 찍어온 영상만 20개가 넘어 숲속, 차 안, 호텔, 네가 즐겼던 그 실수들이 쌓여서 이 서류가 된 거야. 배신이라는 이름의 얼룩은 아무리 씻어내려 해도 영혼 깊숙이 박혀 결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됩니다. 이 서늘한 카타르시스가 여러분에게 주는 경고를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신뢰라는 성벽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균열이 느껴진다면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더 많은 사연과 대처법을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이빔은 언제나 진실만을 비추는 법이며 진실은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잡았습니다. 서류 위에 떨어지는 눈물이 종이를 적셨지만 진우의 마음엔 단 한 점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철컥 소리와 함께 15년의 세월은 완전히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진우는 홀로 남은 거실에서 캔맥주 하나를 땄습니다. 치익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창밖으로는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동시에 지독한 가짜들로부터 해방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치마에서 비릿한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거짓 웃음에 속아 안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맥주 한 모금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목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알싸한 통증이 그제야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군.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찍고 나오는 그 빛은 어제보다 훨씬 선명하고 강렬했습니다. 40대 남자의 홀로서기. 그것은 비록 상처뿐인 영광일지라도 가장 정직한 시작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경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복수 그 이후 무너진 자들이 맞이한 비참한 최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려했던 성벽이 무너진 자리에는 차가운 재만 남았습니다. 진우는 정적이 흐르는 거실 식탁 위에 이혼 협의서와 재산 분할 포기, 각서, 그리고 상간남에 대한 소송 서류들을 차례로 늘어놓았습니다. 뒤늦게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처참한 몰골로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세월이 얼마인데 단 한 번의 실수로 나를 이렇게 버려? 수지의 절규에 진우는 서늘한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탐정이 찍어온 영상만 20개가 넘어 숲속, 차 안, 호텔, 네가 즐겼던 그 불결한 실수들이 쌓여서 이 서류가 된 거야. 진우의 단호한 태도에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잡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철컥 소리와 함께 15년의 세월은 그렇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년 후 두 사람의 삶은 기괴할 정도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진우는 예전보다 훨씬 여유롭고 강건해진 모습으로 경제 프로그램에 출연해 업계의 전망을 논하는 성공한 커리어맨이 되었습니다. 반면 수지의 삶은 바닥을 알 수 없는 시궁창으로 침전했습니다. 보증금이 저렴한 노후 빌라촌, 곰팡이가 피어오른 좁은 원룸이 그녀의 새로운 거처였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해본 적 없는 40대, 중반의 경력 단절, 여성에게 세상은 지독하게 냉혹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명품 가방 대신 유통기한이 임박한 컵라면을 든 채 숙취와 후회로 점철된 아침을 맞이합니다. 한때 수지를 파멸로 이끌었던 최성재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진우의 정교한 복수 덕분에 그는 재벌가 야온유 측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고 운영하던 카페마저 권리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쫓겨나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수지는 식당에서 무거운 불판을 나르며 남들이 남긴 음식 찌꺼기를 치우다 TV 속 찬란하게 빛나는 진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 사람, 내 남편이었는데. 수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식당 동료는 비웃음 섞인 눈길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찢어진 스타킹 사이로 보이는 무릎의 상처는 그날 산길 공터에서의 치욕을 상기시켰습니다. 진우는 베란다 문을 열고 상쾌한 새벽 공기를 깊게 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치마에서 비릿한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되었고 거짓 웃음에 속아 안도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 끝에 남은 것은 승리의 쾌감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야 할 가장 정직한 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영혼에 남은 지울 수 없는 얼룩은 여전했지만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붉은 해는 어제보다 훨씬 선명하고 강렬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군. 진우는 맥주 한 모금을 크게 들이켜며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40대 남자의 홀로서기. 그것은 비록 상처뿐인 영광일지라도 가장 눈부신 해방의 아침이었습니다. 수지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먼지 쌓인 바닥에 작은 얼룩을 남겼지만 그 얼룩은 더 이상 진우의 세계를 더럽힐 수 없었습니다. 배신의 대가는 영원한 겨울이었고 진실의 보상은 다시 찾은 찬란한 새벽빛이었습니다.